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반영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AI 잠재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지 좀 내용 점검해 볼 거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5% 빠졌고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뭐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증시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가 1%, 2%, 3%대 각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다우가 1%대, S&P 500이 2%대, 나스닥이 3.6% 빠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주요 대형주들 메가캡 종목들이 부진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8, 알파벳 마이너스 5%, 메타도 마이너스 5.6%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에 유난하게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테슬라는 오늘 12%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가캡에 대한 어떤 매물이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뭐 연속적으로 강세장의 어떤 지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가 2% 이상 조정이 없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356일 연속적으로 이어졌던 2% 이상 조정 없던 날이 오늘 드디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밀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시 대형주 실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12%나 빠졌잖아요. 테슬라 이렇게 빠지고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된 이유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메가캡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어지간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고, 블룸버그에서는 실제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년하고도 되게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를 넘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5% 증가 예상했는데 6, 7% 나오는 거 흔해졌는데, 서프라이즈는 예상치보다 10%, 두 자릿수 이상 더 잘 나오는 걸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데 이거는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AI 랠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타이밍이었는데, 여기 이런 어떤 타이밍에 알파벳 전일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온 거, 알파벳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거기서 나왔던 과정, 그러니까 뭐 AI 지출을 많이 했지만 이게 성과 내는 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투자는 저렇게 많이 하는데 수익이 당장 안 나온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하락이 좀 투자자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락이 또 하락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낙폭이 좀 유난했던 건 그 트럼프의 자금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일부 보도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톤이 다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전기차 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좀 톤 다운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무슨 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웠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가 오늘 22%나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빠질 때 여기에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가동이 돼서 특히 대형주 시가총액 비율로 빠지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형주 낙폭이 더 커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20에 근접하면 과매도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봤을 땐 거의 증시 바닥권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작동됐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잘 보면 10년물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2년물 금리는 빠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2년물 금리는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반영한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저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 걱정이 가동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 또 금리, 10년물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또 일부에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썩 좋은
신호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캐리 청산도 일부 영향 준 것 같아. 이런 어떤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바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다. 그러니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좀 유발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시장의 하락을 이제 초래한 것 같고, 그래서 증시 관련된 코멘트들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망도 좀 이제 낮게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건강한 조정이야. 이건 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부담을 털어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분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그 더들리 전 뉴욕 총재, 이 사람 대표적인 매파였거든요. 근데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7월 FOMC 회의에서 바로 금리 내려야 돼,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금리 못 내리면 안 돼, 대선 전에 이런 주장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금리 내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증시 관련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나빠질 거야, 이런 주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에 아직은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들은 몇 개 볼 게 없는데, 이제 좀 기술적인 지표상 엔비디아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 51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튕겨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115달러, 116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한 번도 그 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만회가 되는지. 다음에 제약주하고 일부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오늘 강했거든요. 뭐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없지만 에너지주들이 올랐고,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별로도 오른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 보면 9월에 금리 내릴 것 같으냐라는 설문에 100% 내릴 거다 답변을 했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75%가 이길 것 같아,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연착륙 가능성을 6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리스가 부각되기 전이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당선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조금 여기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와 연착륙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아까 이제 보여지는 지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보면 최근에 코스닥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보면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왜냐면 4일 중에서 3일 올랐잖아요. 근데 하루 빠진 게 나머지 3일 올라간 것보다 더 크긴 하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라가고 확 빠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비율상으로는 상승한 날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간 날 기관이 매수한 날이에요. 예, 기관이 매수하는 날 지수가 올라간다, 코스닥은.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알테오젠이 이날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1위거든요. 기관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기관들이 알테오젠을 매수해서 그날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면 그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그냥 멱살 잡아 끌어올리는, 지수만 끌어올려서 하락 종목은 더 많은데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가 나는 그런 날이 여지껏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공식이라도 가동이 되면 뭐 어쨌든 하락 종목 수는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종목이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하이닉스가 최근에 20만 원에서는 이제 저점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 캔들 차트로 보면 20만 원에서 어쨌든 꼬리가 나오거나 이제 양봉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저 61선을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아예 저 저점을 깰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 61선은 깨는데 어쨌든 그 비슷하게 이제 저점이 여기서 다져지고 결국에는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에 빠진 거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쇄시켜주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깨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건 어저께 이미 우리는 알았어. 좋게 보면. 근데 하이닉스가 잘 나왔잖아.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나쁜 해석은 뭐냐면 이게 미국도 이제 빠지기 시작할 정도면, 그나마 미국은 잘 갔었는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핑계로 얘도 메가캡인데 20% 빠졌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 빠진 종목에 이제는 다 빠졌으니까 반전.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하락의 시작. 이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서 하이닉스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1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 그냥 흔하게 나왔던 거였는데 그 이하에서 이제 며칠 안에 곧바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어떤 변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이닉스를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이 시소를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한쪽에 시소가 되기도 하고, 하이닉스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소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상당 부분 풀렸어요. 예, 매수가 그동안 누적이 됐다가 좀 풀려가지고 시소가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어서 대형주가 좀 같이 움직이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주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오전에는 아무래도 뭐 미증시 여파가 클 수밖에 없고, 이제 오후장에서 상승 종목수의 변화가 생기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용을 건드리기 시작을 해서 반대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가 되면 오후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오전에 미리 털어내고 오후장에서 기관 쪽에서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겨서 상승 종목수 회복을 좀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신용이 털어내느냐.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거 신용 매도 물량이 좀 바닥을 쳤구나, 아니면 더 남았구나, 이런 게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또 하나는 알테오젠이 지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다른 대형주들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가 그동안 오늘 낙폭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오늘 전까지는 러셀 2000은 거의 뭐 9% 정도 7월에 올라갔었고, 나스닥은 2% 정도 이제 오늘 빠졌지만 어제 저가까지만 해도 플러스였거든요. S&P 500도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미증시는 플러스였는데 우리 증시는 특히 코스닥이 약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만은 그나마 좀 선전을 했지만 어저께 휴장이어서 이제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일방적으로 쏠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캡에 대한 어떤 매력이 떨어질 때 러셀 2000 쪽으로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돌아간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만 자금이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데 미국마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가격 매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한국이 많이 빠졌으니 한국이나 대만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대만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TSMC 이런 거는 제법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하루에 한 번씩 HBM 관련된 뉴스 계속 내고 있잖아요. 또 오늘 뉴스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뉴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계속 저렇게 뉴스가 빈번해지는 거는 뭔가 있는 건가, 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의 급락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쁘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미국보다 다른 걸 봐야 되나, 뭐 이런 인식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의미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준비한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시작하기 초에 미국은 17일 기점으로 증시가 좀 밀린다, 근데 23일, 24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다시 반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제 증시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와서 저 데이터대로 좀 움직인 측면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대로면 이제 오늘 내일 넘어가면서부터 미증시는 또 반등이 시작되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되는지는 뭐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걱정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활용해 보는 방안,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러다가 또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들도 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 문제도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오후 방송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평소 시간에 안 올라오면 한두 시간 늦게 올리는구나,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